이제 제일 첫 번째 물건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건물 4분의 1 지분 매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그 추천 물건을 제가 강의를 듣는데 그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한 1년 동안 강의를 들으셨던 분은 몇 번 들으셨을 텐데 처음 들으신 분은 잘 모를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 내가 부동산을 살 때는 내가 거기서 거주하기를 사든지 아니면 내가 뭐 농사를 지으기를 사든지 일 수가 있는데 투자의 목적, 돈을 벌 목적으로 산다면은 그건 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도 이 32개, 오늘은 이제 33개를 제가 골랐는데 이 33개의 물건을 가지고 설명할 때 파는 방법, 이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떻게 판다? 파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파는 방법이 제가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 부동산의 지분이나 뭐 이런 것을 샀을 때 또는 건물만 샀을 때 또는 땅만 샀을 때 지분으로 샀을 때 토지만 사고 건물은 사지 않았을 때 또는 토지는 지분으로 사고 건물은 전체로 샀을 때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관계자들과 협상으로 팔고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샀을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파는 방법이 뭐냐면 협상으로 파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협상으로 할 상대가 없이 나 혼자서 다 샀을 때는 뭘로 파냐 하면은 이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의뢰를 해서 파는 방법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제일 첫 번째 협상을 해서 판다 그랬죠? 근데 협상이 잘 되면은 그냥 협상하면서 팔 수가 있는데 협상이 잘 안 되면은 지분만 산 걸로 해서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협상을 하다 안 되면 할 수 없이 다시 경매로 파는 방법입니다. 자, 제가 파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대. 제일 첫 번째 어떤 방법? 지분권자한테 협상으로 파는 방법. 두 번째, 공인중개사한테 파는 방법인데 공인중개사한테 파는 방법은 시가의 80%에 싸게 팔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시가 80%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을 때는 낙찰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협상이 안 됐을 때는 뭘로 판다? 경매로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제일 첫 번째 물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물건도 그 세 가지 안에 들어가 있죠. 건물이 4분의 1이고 토지도 4분의 1 지분 매각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자 보십시오. 보면은 전이 3개, 그 다음에 대지 안 필지 해가지고 지분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지분이 4분의 1 지분입니다. 땅도 4분의 1, 건물도 4분의 1 지분인데 여기에 보시면 누가 거주를 하고 있느냐? 여기 보면 안유정이라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죠? 안유정이라는 사람이 지분 소유자죠. 그러면 저기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강제 경매로 나왔죠? 안기정이 지분 1억 2,400만 원.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분으로 나오게끔 됐을 때는 항상 우리가 현장을 답사를 가서 봤을 때 뭘 하냐면은 지분으로 갖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여기 뭐야? 안유정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등기부 등본을 보게끔 되면 안기정이 있고 안무정이, 안미영이, 안유정이 이렇게 있죠. 근데 안유정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지금 경매로 살고 있죠. 나머지는 다 다른 데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분권자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유정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누구? 안기정이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안유정 씨는 자기가 주인 노릇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안기정이의 경매로 나온 이것을 취하시든지 아니면은 이 안기정이의 지분을 다시 어떤다? 사는 것인데
다시 사는 방법으로 안유정 씨가 이 지분을 사는 방법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경매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지분으로 나왔을 때 공유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경매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공유자 우선 매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땅을 보게끔 되면 얼마에? 6,800만 원을 가지고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이든지 7,500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여기 누구죠? 여기에 있는 이 현재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안유정이에게 우리 지분을 협상으로 팔고 나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유정이가 협상을 했을 때 자기가 이득이 있어야지 협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 땅이 여기 3필지 4필지인데 여기가 대지구역은 전인데 이 대지에 보게끔 되면 뭐가 있어요? 이런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유정이가 우리가 협상을 하자. 너 내가 지금 7,500 주고 내가 4분의 1 지분을 샀는데 당신 내 거 저기 그 7,500 주고 산 거 당신 1억 주고 내 집은 다시 사가라. 그랬더니 안유정이가 나 안 사. 안 사.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안 사.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 자 보면 여기에 이 땅과 그 건물을 전부 다를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이 집 주인도 살 수 없고 여기를 어떤다? 빠져나가야지 되게끔 되는데 우리로서는 감정가 정도만 주고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다시 협상을 하고 나오면 우리는 손쉽게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유정이라는 사람은 감정가대로 다시 그 지분을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이 쉽게 되고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안유정이로는 여기서 살고 있던 곳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뭐든다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협상을 되기가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90% 협상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10% 협상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기 때문에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는 우리 지금 몇 프로까지 떨어졌죠? 49%까지 떨어졌죠? 그럼 이 49%까지 떨어진 것을 우리가 한 60%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은 보면은 이걸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는 70%나 75% 정도의 낙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현재 누구 있죠? 안유정이가 이 집에서 쓰고 있고 농사를 다 짓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4분의 1 지분을 우리가 낙찰을 받았죠. 낙찰을 받았으니까 4분의 1 지분을 지금 누가 쓰고 사용하고 있죠? 안유정이가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유정이를 상대로 너 내 지분을 4분의 1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하고 있는데 뭐야? 지료를 내놔라. 그래갖고 지료 판정을 받아갖고 여기 안유정이의 4분의 1 지분만 다시 경매로 집어넣고 우리가 공유자로 어떤다? 우선 매수해서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방법도 있을까?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에 건물은 매각 제외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땅은 183평입니다. 근데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3,300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에 대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도로 옆에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30에서 40만 원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0, 183평인데도 처음서부터 그 한 20 몇만 원 정도의 그 감정이 돼가지고 다시 떨어져서 3,300이다 보니까 한 20만 원이 좀 안 되는 가격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를 현장을 가봤어요. 여기는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했는데 제가 이 걱정을 했던 거면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작고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없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법정상권도 없고 뭐 없지만은 이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낼 때는 돈이 없는 사람은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기 때문에 땅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난 못 나간다 갈 데 없다. 이렇게 나가면 우리는 돈을 몇백명이라도 줘서 내보내야 되는 것이 이제 원칙인 것인데 제가 이 현장 답사를 가서 봤었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봤더니 감정평가사가 봤더니 얼마 전에 이분이 그 사망을 하셨다고 동네에서 얘기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건물은 주인이 없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거리에 있는 코너에 있는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낙찰을 받아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로 그냥 매매를 해도 충분하게 매매가 가능한 물건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추천한 거고 감정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싸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건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한 필지인데 605평인데 2억 5,600에 시작해서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억 2,500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주에서 광명동입니다. 동인데 지목이 전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에 붙어 있고 집을 질 수 있는 곳이라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평당 60만 원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감정평가가 처음부터 어떤다? 싸게 돼서 한 40만 원 꼴에 돼갖고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20여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 토지만 매각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창고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현장 답사는 가지는 못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농업용 창고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 발급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 그냥 이건 농업용 창고니까 그냥 농취증을 해줄 수도 있고 또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이런 것이 불법 건축물이니까 그냥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농취증을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낙찰을 받게끔 되면 제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길쭉하거든요. 길쭉하고 600평입니다. 600평이고 여기에 이쪽에 보게끔 되면 이렇게 창고 같은 것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창고같이 지어져 있고 이렇게 넓은 땅이죠. 뭐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집들이 지어져 있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집들이 지어져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에 뭐야? 창고가 이렇게 지어져 있고 여기에 뭐가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 마당이 있고 도로가 보이죠. 여기 농업용 무슨 창고 같은 걸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낙찰을 받아서 600평이라고 그랬죠 아까? 600평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야? 이렇게 뭐야? 도로를 이렇게 내서 이렇게 도로를 내서 하나, 둘, 세 개로 분할해서 팔으면은 뭐 아무 문제 없이 60만 원 정도에서 7, 80만 원까지도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추천한 물건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5월 달서부터는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 발급이 조금 좀 강화가 되죠.
농지주택 발급이 강화되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고 농지위원이라는 곳이 생겨가지고, 하지만 투기 과열 지역 이런 곳에서는 그 농지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심사를 언제 하게끔 되냐면 여기에 지역에서 3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 농지를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농사를 어떻게 질 사람인가를 한번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명이 지분으로 살 때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으로 살 때 심사를 한다. 이것이 5월달서부터의 농지증이 강화되는 건데 지금 이제 3월달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낙찰을 받아서 농지증을 하는 데는 옛날 법규 그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농지법이 바뀌는 것이 그 농지대장이 생긴다는 거죠. 농지대장이 생긴다는 얘기는 이 농지에 누가 무슨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기록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지를 샀을 때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농사를 뭘로 짓든지 안 짓든지 잘 관리를 안 했었는데, 이제는 농지를 사면 정확하게 누가 무슨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를 농지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농지대장을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담당 공무원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조사를 하고 현지 조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농지대장을 만들지 않으니까 담당자가 바쁜 경우에는 그 농지에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관리를 안 하는 공무원들이 가끔가다 있고 빼놓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농지대장을 만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니까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농지를 낙찰을 받았으면 반드시 뭘 해야 돼? 농사를 지어야지 되는데, 만약에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할 땐 제가 얘기한 대로 이거를 갈라서 농지 전용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감정가 자체가 지금 40만 원이 시작해서 20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물건입니다. 부산시 금정구 아파트 9분의 3 지분 매각.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9분의 3 지분 매각이다 하면은 이거는 뭘로 팔아야 되죠? 협상으로 팔아야 되고, 협상이 안 되면 뭘로 파는 거예요? 경매로 파는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협상이 되겠는가부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9분의 3 지분 매각이죠? 9분의 3 지분 매각인데, 자, 보십시오. 서희순이라는 사람의 9분의 3이 왜? 지분 매각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누가 있죠? 조미곤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하는데 지금 살고 있죠. 이분이 9분의 2 지분권자가 여기 보면 조미곤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미곤이가 지분으로 같이 형제들하고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조미곤이라는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매가 얼마가 들어왔죠? 1,500만 원이죠. 그럼 1,500만 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거를 어떤다? 취하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를 어떻게 한다? 자기가 가져가든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 땅 지분을 어떻게 한다? 우리 아파트 지분을 사야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조미순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만약에 경우 여기서 이 아파트에서 그대로 거주를 하겠다고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보면 이 강제 경매하는 거를 취하시킬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그 소송 경매 강의를 하게끔 됐을 때 공유자 우선 매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하지를 않고 이걸 취하를 시킬 때 있을 때
잔금을 내기 전에 빚을 갚아버리면 그 경매가 취하가 됩니다. 취하가 되는데 강제 경매인 경우에는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취하를 시키려면은 낙찰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낙찰을 되고 난 다음에 이 1,500만 원을 갚는다 그러면은 우리 낙찰자한테 와서 취하 동의서를 해달라고 할 겁니다. 만약에 경우에 취하를 안 시키고 우리가 잔금을 내고 다 낙찰을 받았다 할 때는 여기에 지금 누가 지금 거주하고 있죠? 조미곤이가 거주하고 있죠. 조미곤이를 상대로 우리 지분만큼은 네가 쓰고 있으니까 지료를 내놔라 하고 지료 판결을 가지고 조미곤이 지분만 다시 경매로 집어넣고 우리는 공짜 우선 매수를 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 팔아서 또 현금으로 나누자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 물건입니다. 5번째.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권리 분석은 여러분들이 경매를 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에 대한 강의보다는 권리 분석상 제가 보기엔 큰 문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파는 방법을 위주로 해서 제가 강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경기도 파주시 당하동 여기에 보면 건물이 어떠다?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고 7억 1,800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3억 5,200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49%까지 떨어졌습니다. 권리 분석에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문제가 없는데 감정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반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 집을 보게끔 되면은 이렇게 2층 집으로 아주 잘 지어진 집이 있고 그 옆에 창고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태양열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해서 이렇게 보시지 경매로 나온 물건이 이거거든요. 지금 있는데 여기 보면 임야고 아무것도 없죠. 다시 말하면 섬 가운데 있는 땅이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 지적조상 도로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는데 여기 보면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죠. 이쪽에서 봐도 이렇게 현황도로가 있죠. 그건 저희가 이 도로에 관해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옛날서부터 있던 도로, 땅 주인과 관계없이, 지목과도 관계없이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수납을 받지 않아도 되고 이거를 이 도로를 사용하는데 막을 수도 없고 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주상 도로가 없는 거는 무시하고 그냥 낙찰을 받아서 자 보십시오. 제가 파는 방법이 어떤다? 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감정가가 7억짜리가 지금 3억 5천까지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이런 경우에 뭐부터는 내가 이거를 얼마에 팔겠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7억짜리인데 제가 80%라고 하면 얼마죠? 5억 6천이죠. 80%. 그러면 나는 이거를 낙찰 받으면 공인중개사한테다가 5억 6천만 받고 팔아달라. 나는 그것만 받겠다. 하면은 공인중개사들이 실질적으로 7억의 가치가 있는 것을 5억 6천 정도에 팔아달라고 하면 시가의 80%라 그러면 본인이 마진 조금 합쳐가지고 뭐 6억에 팔든지 얼마든지 팔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3억 5천 2백까지 떨어진 것을 내가 얼마에 판다? 5억 6천에 팔겠다고 했을 때 얼마에 낙찰을 받으면 수익이 좋겠는가를 생각해서 이 3억 5천에서 얼마를 내가 더 올려서서 이걸 낙찰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얼마에 판다? 감정가의 80%. 즉 다시 말하면 감정가의 60%에 사서 감정가의 80%에 팔고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투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물건은 절대로 질러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낙찰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나 60%에 써서 내가 80%에 팔고 나올 거니까 60%에 내가 입찰에 들어가서 나보다 더 높게 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가져가라. 다행히 60% 내가 낙찰 받았다? 그럼 가져가서 얼마에 판다? 80%에 팔아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거의 다 시가의 80%에 팔아달라 그러면 공인중개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3개월에서 4, 5개월, 6개월 넘어가는 적이 없습니다. 그 안에 다 듣다 팔고 빠져나오게끔 된다 이런다. 거기에 등기 이전 비용이라든지 뭐 취등록세라든지 이렇게 내기 때문에 내가 얼마의 낙찰을 받고 그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낙찰을 받았고 이렇게 팔았을 때 얼마 정도는 제가 마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걸로 맞춰서 입찰에 들어가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제가 추천을 하게끔 되면은 교수님 이거 입찰 가격 얼마 써야 돼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 제가 보기에는 5억 6천에 판다 하고 생각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입찰 가격을 본인이 결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부산시 범일동 근린주택인데 이것도 권리분석상 아무 문제 없고 지분 분석도 아니고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은 지금 여기 보면 근저당이 지금 보면 2018년도죠. 여기 보면 2018년도지 않습니까? 18년도에 1억 2천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17년도에 들어왔고 18년도에 들어왔고 18년도에 갖고 이 9월 14일보다는 이 세입자들이 전부 다 들은다?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대학력이 있는데 이봉희 씨, 김성주 씨, 이 정계수 씨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배당 요구를 했죠.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낙찰자한테다가 대항력으로 받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배당으로 받아간다는 얘기고 단 한 사람 이두선이라는 한 사람만 배당 요구가 없고 확정도 받지 않았습니다. 확정을 있었으면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이 세입자라고 보는데 전입을 해놓고 확정을 안 받았다는 뜻은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세입자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건물 주인을 노릇하는 전입자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추천을 하게끔 된 겁니다. 건물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이 택지를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지어지는 이런 동네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50% 정도까지 49%까지 떨어졌는데 60% 정도에 사서 80% 정도에 매도하고 나온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일곱 번째 물건입니다. 지금서부터 일곱 번째서부터 이 제주도 물건이 몇 개가 나오는데 제가 제주도 현장 답사를 간다 그랬는데 우리가 답사를 가는 날은 31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29일이죠. 그러니까 지금에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시작되는 이 제주도 물건은 우리 답사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 주 물건서부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현장 답사에 빠지는 물건인데 자 보십시오. 전이 세 필지죠. 그런데 자 보세요. 얼마죠? 1380평이죠. 7억 5,700이 얼마까지 떨어졌죠? 3억 7,1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2년 전에 제주도를 갔었다 그랬죠. 코로나 막 시작할 때쯤에서 갔었는데 그 당시에 얘기가 공인중개사 우리 수강생인 공인중개사 얘기가 도로변에 붙어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은 6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그게 언제? 2년 전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년 전에 있는 가격을 가지고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1300평인다 그러면은 60만 원이라면 얼마죠? 80 빼고 6, 3, 18, 6, 1은 6, 7,800만 원이죠. 7억 8천이죠. 그러면 7억 5천 7백하고 7억 8천하고 거의 감정가하고 어떤다? 맞아 들어가는 건데 그게 얼마까지 떨어졌다? 3억 7천까지 떨어졌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또 지금 요새 코로나 사태나 중국하고의 관계나 의해서 잠시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조금 하락세가 보이는 듯한데 제가 보기엔 지금이 투자하는 찬스라고 보는 겁니다. 물건을 보시게끔 되면은 단독 소유고 지목이 뭐예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면 뭘 해야 되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해야 되는데 여기 하나는 현황이 뭘로 되어 있냐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이 뭐로 되어 있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전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요 집 있는데 여기 대지 콩굴이 쳐져 있죠. 이거를 이 전도로 쓰는 게 여기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를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여기 바닥 콩굴이 쳤으니까 어떻게 한다? 농지적 안 해준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뭐로 한다? 원상복구 조건이다. 그럼 원상복구 조건이라는 것은 이게 뭐죠? 이 도로를 어떻게 해야 되죠? 도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 까부셔야 돼요? 원상복구라는 얘기는 아시는 게 농지로 만드는 방법도 원상복구 중에 하나지만은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만드는 것도 농지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바로 받아서 여기를 어떻게 한다? 도로로 만들겠다고 신청을 하게끔 되면 이거를 도로로 만들어 버리면 이 까부시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걸 이렇게 해서 도로로 만들겠다고 분할해서 신청을 하면은 언제든지 해줍니다. 여덟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토지 2분의 1 지분 매각이고 건물은 매각체입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감정사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건물과 현존하는 건물이 어떤다? 다르다 하다 보니까 판사님께서 그러면은 없는 물건을 설정을 한 것이니까 현재 있는 건물은 빼놓고 토지만 매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에 건물 주인이 내가 주인입니다 하고 누가 있어? 박국철이가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이렇게 어떤 땅에 건물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고 주인이 누군지도 모를 때는 우리가 철거와 치료를 할 상대편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렵지만 이렇게 건물 주인이 내가 주인입니다 하고 나섰을 때는 우리는 이 건물 주인에게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려내놔라 하고 얘기를 하게끔 되면은 조정을 하게끔 되는데 조정은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게끔 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물을 우리 땅을 건물 주인에게 팔고 나와도 되고 안 판다고 하면은 건물을 우리가 사도 되고 그 다음에 토지는 2분의 1 지분 매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건물을 우리가 사게끔 된다면 나머지 토지 2분의 1 지분도 어떻게 한다? 마저 사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마저 2분의 1 지분을 사올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충분히 이걸 투자할 만합니다. 저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해? 신권으로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추천한 겁니다.
이렇게 집이 이렇게 두 동이 이렇게 깨끗한 집인데 옛날 집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런 집이 이렇게 있고 건축물 관장이 있는데 옛날 건축물 관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집이 있고 여기 창고 같은 집이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보면은 제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날에는 추천 물건 강의하는데 매달 월요일 날에는 정규 강의를 하는데 그 정규 강의가 다음 달에는 소송 경매입니다. 여기 소송 경매는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고 소송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느냐 이렇게 하는 건데 소송하는 방법도 물론 배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한 실전 사례를 가지고 내용을 다 써서 소송하는 걸 해놨으니까 그걸 보고 번지수하고 내용만 좀 고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배울 수는 있는데 소송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합의를 하자 그랬죠. 뭘 하자 그래요? 합의를. 합의를 하려고 할 때 소송을 해놓고 나서 합의를 하는 것과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일단은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료를 내놔라 하고 소송을 먼저 해놓습니다. 해놓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할 때까지 지료를 내놔라 소송을 하게끔 되면 그걸 가지고 그 소장을 가지고 법무사나 변호사한테다가 물어보러 갑니다. 그 물어보러 가면은 이거는 뭐 A가 맞느냐 B가 맞느냐가 아니라 내 땅 지분 위에 다른 사람이 건물 갖고 있는 게 명확한 사실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법정상권이 있으면 지료를 줘야 된다. 지료는 줘야 된다. 허물진 않아도 법정상권이 없다. 허물어야 되고 허물 때까지 지료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명확한 판단이기 때문에 아 이거 사장님 이거 협상하지 않으시면 당신 건물을 허물고 지료를 주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고 조언을 하게끔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이기자는 소송이 아니라 합의를 쉽게 하는 방법에 의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 합의한 실전 사례를 한 30몇 개를 제가 이 교재에다 써놓고 그 종류에 따라서 합의한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강의라는 겁니다.